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홍대용의 의산문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산문답은 자, 한문수필입니다. 원래 한문수필인데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문수필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 제목이 의산문답이잖아요. 그죠? 문답. 그래서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도대체 누구랑 누구의 문답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실옹이라는 인물과 허자라는 인물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어떤 인물이 긍정적 인물일까요? 이름에서부터 실옹이라는 건 실은 진짜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허라는 건 뭐예요? 뭔가 비어있고 나쁘다. 그죠? 가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옹이 여기서 긍정적인 인물이고 허자가 부정적인 인물이다. 자, 그러면 이 실옹은 일단 작가의 대변인, 네, 그러니까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허자는 이 작가의식과 반대되는, 자, 그럼 이 작가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냐면,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럼 이 허자는 성리학, 그 당시에 성리학에 매몰돼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어떤 사고를 하지 못했던 그런 당대 지식인 계층이야. 지식인 계층. 이 지식인 계층들을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옹이 허자한테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허자는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옹이랑 허자가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실옹이 허자를 비판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 자, 그럼 다시 실옹은 어떤 인물이다? 실옹은 자, 얘는 일단 이 작가가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옹이 어떤 새로운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견문이 많다. 그죠? 견문이 많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작가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허자는,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허자는 성리학자. 그죠? 성리학. 그 당시에 성리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성리학이라는 어떤, 이치가 어떠니, 만물의 기가 어떠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당대의 지식인 계층이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옹이 허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문 보고 그리고 나서 더 정리해 볼게요. 실옹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니까 이 앞에 부분에도 뭔가가 있었겠네요. 그죠? 자, 실옹이 계속해서 말했다. 팔이 네, 그다음에 옛날 증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졌다면 내 모퉁이를 가려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 보세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진다고 한다면 내 모퉁이를 그 땅에 그 모퉁이를 이렇게 가리지 못할 거 아니야. 하늘이 이렇게 동그란데, 그죠? 여기 이렇게 가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그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지다면 내 모퉁이를 가리지 못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은 어떻다? 땅은 둥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평평한 게 아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 품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하늘이 둥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품성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어떤 그런, 진짜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옛사람에게서 전해져 기록한 말들을 믿는 것 또한 중요하긴 해. 근데, 월식의 경우처럼 어찌 직접 보고 실증한 것만 하겠느냐. 자, 봐보세요. 그럼 옛사람에게서 전해져 기록한 말과 직접 보고 실증한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그쵸? 그러니까 경험적이고 실학사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험적이고 뭔가 실증적이고 그죠?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그죠? 어떤 그런 증거가 있는 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옛사람에서 전해져서 기록한 말도 중요하긴 해. 근데 월식의 경우처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됐죠? 진실로 땅이 모났다면 내 모퉁이
8각 6면이 모두 평면이고 가장자리의 끝은 모두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마치 담이나 벽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땅이 네모나타면 하늘이 이렇게 둥글고 땅이 네모나타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졌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있을 것이다. 사람들 요 위에서만 살고. 네, 참으로 그렇게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땅이 네모 아니야. 그죠? 만약에 땅이 네모라면 이럴 거야. 근데 그렇게 보이니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이게 허자의 대답인데 허자는 시롱의 말을 인정하고 있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정하고 있지 않다. 됐죠?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시롱이 이 허자와 대화를 할 때, 이 묻고 답할 때 사용한 표현상의 특징 좀 볼게요. 일단 지금 이거 증자가 말하기를 하고 증자의 말을 뭐 했어요? 인용했죠? 또는 뭐 고사를 인용했다 다 좋아요. 또는 고서를 인용했다도 괜찮아요. 증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지자면 네모트기를 가려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증자가 말하기를 땅은 둥글다고 하였다. 요 이야기. 그리고 옛날에 다른 책에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단순히 품성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나였다. 그리고 옛사람에게서 전해져 기록한 말도 중요하지만 실증한 것도 중요하다. 어때? 비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땅이 평평하다면 네모지다면 이렇게 나머지는 다 낭떠러지로 돼 있을 거고 그 위에만 살아있을 것인데 그죠? 그렇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반증이죠. 반증. 반대되는 증거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로 지금 어떤 이 허자의 어떤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계속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강과 바다의 물은 물론이고 사람과 만물의 모든 종류가 한 면에서만 위에만 모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6면에 펴져서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윗면에서만 모두 살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건 시롱이 하는 말이고 이거는 허자가 하는 말이죠. 그죠? 윗면에만 모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면에서는 옆으로 살 수 없고 밑면에서는 거꾸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밑에는 또 거꾸로 매달려 살아야 되니까 이 위에만 살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롱이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옆으로 살 수 없거나 거꾸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어때요? 반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허자가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롱이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사람과 미세한 만물들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무거운 땅덩이, 이 네모나게 생긴 땅덩이는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냐? 이것도 어때요? 지금 이 상대방의 뭐를 허점을 통해서 그죠? 이 허점을 찌르는 그죠?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리학적인 그런 사고를 비판하는 그죠? 성리학적인 사고는 이렇게 사람은 하늘은 둥글고 사람은 요 윗면에만 모여서 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허점을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 이 허자를 비판하고 있다. 허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땅덩이가 허공의 기에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기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없잖아요. 눈에 보여요? 기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리학이라는 거는 형이상학적 사고예요. 형이상학적 사고.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우주 만물의 막 이치라고 하면서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리학적 사고다. 그러자 시롱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막 열받은 거예요. 군자는 도를 논하다가 만약에 자기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소인은 도를 논하다가 말이 달라지거나 옹색해지면 이내 말을 꾸며댄다. 물에 배를 띄울 때 배가 비었으면 뜨고 배가 꽉 차서 무거워지면 가라앉아. 그러니까 무거우면 가라앉는데 이런 이치로 본다면 기라는 것은 본래 힘이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큰 땅덩이를 싣는단 말인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비판했어요.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지금 이 시롱이 군자는 도를 논하다가 이치를 맞지 않으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소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허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허자를 소인이라고. 왜 자꾸 말 바꿔? 그냥 잘못 인정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라는 건 눈에 안 보이고 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땅덩이를 싣는단 말이냐. 됐죠? 그죠? 그래서 허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 됐죠? 그 다음에 시롱이 계속해서 허자에게 일러주었다. 강과 바다의 물과
강과 바다의 물과 사람과 모든 만물이 땅의 윗모면에만 모여 산다면 중국과 그 주변의 국가가 수만리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모두가 고르게 평평해야 돼. 그쵸? 이렇게 한 면에만 살아야 되니까 위에서만. 그죠? 여기 중국이 있으면 이 중국이 있고 여기 다른 나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한 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태산과 같은 큰 산봉우리나 바다 넘어 있는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면 한눈에 빠짐없이 볼 수 있어야 돼. 그쵸? 높은 데 올라가면 한눈에 이게 다 보여야 된다고. 모든 땅이.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에서 뭐 바라본다고 저 중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랬더니 허자가 대답했다. 제가 평소에 사람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들었지만, 이치로 보면 선생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에 시롱이 대답했다. 사람의 시력이란 본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바다에서 보면 해와 달이 바다에서 나왔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들에서 보면 해와 달이 들에서 나왔다가 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하늘은 바다와 맞닿아 있고 들은 막힘이 없으니 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력 한계 있다는 건 맞아.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시력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둥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시력 때문이 아니다. 그죠? 만약에 시력 때문에 안 보이는 거면 해와 달이 그냥 바다에서 나왔다가 바다로 들어가고 들에서 나왔다가 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어디서 보든 한 곳으로 나왔다가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얘가 갑자기 시력에 한계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지구는 둥글지 않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시롱이 계속해서 말했다. 땅의 측량은 하늘의 관측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늘의 관측은 남북의 양극의 근본 기준을 둔다. 그리고 하늘을 관측하는 방법에는 세로로 관측하는 경이 있고 경도와 가로로 관측하는 위도가 있다. 그죠? 경도와 위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선을 들여놓고 그 직선의 각도를 바라보며 측량하는 것을 천정이라 하고 또 극에서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위도가 얼마인가로 나타난다. 지금 이거 다 뭐예요? 지금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 얘가 실학자니까. 그죠? 성리학적 근거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죠? 논리적인 근거를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으로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캄보디아가 있다. 러시아의 천정은 북극과 20도이고 자 이거 어때요? 각도가 그러니까 평평하다면 그냥 이렇게 180도여야 되는데 그죠? 180도여야 되는데 지금 두 천장 사이가 90도야. 두 지역 간의 거리는 22,500일이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를 정 기준의 세계로 삼아서 캄보디아를 옆쪽 세계라고 하고 캄보디아 사람은 또 캄보디아를 정 기준의 세계로 삼아 러시아의 옆쪽의 세계로 일컫는다. 또 중국은 서양과 경도의 차이가 180도에 이르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을 정 기준의 세계로 삼아 서양을 반대쪽의 세계로 여기고 서양 사람은 서양을 정기준으로 세계로 삼아서 중국을 반대쪽에 봐봐. 반대쪽이라는 게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뭔가 반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평해서 윗면에만 모여 산다면 반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다 그러하니 이 다 그러하다는 게 뭐야? 다 자기 국가 그죠? 자신의 국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정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국가를 정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니 옆쪽 세계도 없고 반대쪽 세계도 없이 모두 똑같은 정기준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중국이 세계의 어떤 중심이라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니다. 지금 이 모든 나라에서 다 자기 국가를 정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 정기준의 세계이다. 세상 사람들은 옛것에 안주하며 그저 습관처럼 따르면서 새로운 것을 살피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성리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성리학자들 옛것에 안주하며 습관처럼 그걸 따르면서 새로운 것 살피려고 하지 않는다. 이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일찍이 탐구하여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한평생을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아가건만 그 실제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모르는 것이다. 비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학문과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옛날 고리타분한 성리학 같은 거 말고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 자, 이런 사실은 서양의 기술이 뛰어난 어떤 지역에서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정밀하게 상세하게 측량하였다. 그러므로 땅이 둥글다는 주장은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땅은 졸라 둥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땅은 네모난 게 아니다. 평평한 게 아니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요, 또 어떤 걸 비판한다고 하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성리학에서 자기 나라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모든 나라가 다 정기준이야. 그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 정기준이야. 자기를 기준으로 옆에 나라에는 뭐가 있고, 옆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알았죠? 그죠?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여요. 그죠? 어려워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허자. 자, 다시 볼게요. 이 실용은 계속 지구가 둥글다, 굉장히 실증적인 사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논리적인 이런 사고를 하고 있고, 허자. 자, 허자 어딨죠? 예, 그렇습니다인데. 자, 허자. 아무튼 허자는 어떻다고요? 되게 성리학을 중심으로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둥글고,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사례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실용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뭐였냐면, 첫 번째 근거는 이런 거였죠. 사람과 여기 어디 갔지? 사람과 미세한 만물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째서 무거운 땅덩이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됐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였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뭐였냐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윗면에 모여 산다면 중국과 그 주변 국가에 수말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평평해야 된다. 그럼 모든 게 다 눈에 보여야 돼. 그런데 안 보이잖아. 이게 두 번째 근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랬더니 얘가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사람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라고 상대방의 주장을 뭐했어요? 일부 인정했죠.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주장,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뭐였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되게 경험적인 근거였죠. 그죠? 첫 번째 근거는 밑으로 안 떨어지는데 그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근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그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두 번째 근거 들었어요.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아까 위도, 경도 해가지고 막 각도 나오고 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과학적 논리적 근거인 세 번째 근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허자의 생각을 뭐한다? 비판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좀 해볼게요. 주제는 일단 이 허자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사고 또는 뭐 세계관에 대한 비판, 그죠? 그리고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성리학적 사고에 갇혀 살지 말고 뭔가 새로운 사고를 하자라는 거. 됐죠? 네, 그리고 어떤 작가의 과학적인, 그죠? 과학적인 어떤 지식과 사고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중화사상. 중국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중화사상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그쵸? 왜요? 모든 나라가 다 자기가 중심이다라는 얘기했죠. 그죠? 네. 모든 게 다 똑같이 정기준의 세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 조선 지식인들, 그 성리학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한다. 됐죠? 그죠? 그 정도. 그리고 또 뭐, 대립적 인물을 설정한다. 괜찮죠? 그죠? 대립적 인물. 대립적 성격을 가진 인물을 제시한다. 그럼 뭐 실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성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성리학자들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고도 비판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문답, 주고받는. 여기에서 지금 계속 문을 하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 실용이 계속 질문하고 있죠?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죠? 네, 뭐 씹는단 말이냐. 여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다른 부분에서는 허자가 묻고 실용이 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는 실용이 묻고, 그죠? 묻고 허자가 답하는데, 근데 지금 이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그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너 잘못했잖아 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스스로 깨달으라고 질문을 통해서, 그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땅은 네모난 게 아니고 둥글다라는 깨우침을 주는 거죠. 됐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